이제 50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은 여러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1부터 4까지 차례로 오르는 것은 그렇네요. 부하 전류 I가 변할 때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그래프로 나눠 나타냈습니다. 원래 직류 전동기의 회전 속도 N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 속도 N은 K 곱하기 자속 Y분의 이는 역기전력 2가 되거든요. 역기전력 2는 공급 전압으로부터 전압 강화 IA RA를 빼주면 되죠. 자, 우선 직권 전동기를 보시겠습니다. 직권 전동기 어떻게 돼요? 직권 전동기 전기자 아마추어와 개대원선이 직렬로 접속된 전동기를 직권 전동기라고 쓰죠. 공급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부하가 변합니다. 부하가 변하면 이 부하 전류가 변하죠. 이 직권 전동기에서는 모두가 I와 IF와 I가 전부 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변하면은 요 전기자 전류가 변하고 전기자 전류가 변하면 계대 전류가 변하고 부하 전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은 변화가 이건 아주 작은 값이거든요. 작은 값인데 요게 곧 뭐에 비례한다? 부하 전류의 정비례거든요. 이 부하 전류인데 우리는 부하 전류 뭘까 같은 것이다. 계대 전류가 같기 때문에 이 차속 파이가 계대 전류 즉 부하 전류의 비례이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부하 전류와 반비례 관계하는 게 직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된다? 직권 전동기 회전 속도는 부하 전류 I의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동기에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직권 전동기입니다. 부하 전류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속도 변동이 직권 전동기의 속도 변동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분권일 때는 어떻게 되냐? 분권일 때는 이게 다 정수이고 이 공급전압이 일정하면 분권일 때는 이게 공급전압이 일정하면은 요 자속도 일정하거든요. 그럼 이게 전압강화만 생기는데 이 전체 전압의 이 전압강화는 5%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 전동기는 거의 정속도 특성을 갖습니다. 분권 전동기의 속도는 거의 뭘과 같다? 전압강화에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속도 특성을 갖는다. 분권 전동기는 속도 변동률이 약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속도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하 전류 I를 놨을 때 회전 속도 N을 놓고 본다면은 이 직권 전동기는 전기자 전류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직권 전도 특성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반비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권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전기자 전류의 반비례한다. 분권은 어떻게 되냐? 분권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럼 일정한 값,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지는데 약 5% 정도 내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권이 되겠죠. 그러면 가동복권이 있는데 가동복권은 항상 어디를? 이 분권과 직권의 중간 특성을 갖는 게 항상 무엇이 된다? 이게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가동 또는 화동이라고 뜨죠. 가동복권 전동기의 특성이 되죠. 차동은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게 차동이죠. 아주 안 좋습니다. 차동복권은 아주 안 좋은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뭐라고 하면 된다? 직가, 분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직가, 분차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직류 전동기의 부하의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거 그대로 그림을 그려졌네요. 1, 2, 3번인데 그냥 그대로 직가, 분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직가, 분차. 그럼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직가, 분차는 보기에서 찾아보면 2번에 있네요.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분권은 정속도,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것은 직권. 차동복권은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것은 소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문제 51번부터 한번 함께 공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변환 기기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전력 변환 기기라. 일반적으로 전력 변환 기기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정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류기 하면은 일반적으로 교류의 전원으로 공급받아서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정류기. 또는 정류기를 뭐라고 듣습니까? 컨버터라고 쓰죠. 컨버터는 또 일반적으로 교류의 전원을 다시 교류의 전원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주파수 변환의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는 인버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이런 장치들을 대표적인 전력 변환 기기라. 여기에 변압기 또한 교류의 전원을 다시 교류로 승합 또는 강압하는 이 변압기 또한 전력 변환 기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컨버터. 이번으로 컨버터는 교류 AC 전원을 못으로 다이렉트 커렌트인 DC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로 이는 컨버터 또는 순변환 장치 또는 정유기 같은 얘기입니다. 정유기나 컨버터는 같은 얘기죠. AC 교류를 다이렉트 커렌트 DC로 변환시키는 장치 컨버터 이것도 전부 다 전력 변환 기기죠. 인버터는 역변환 장치입니다. 인버터는 다이렉트 커렌트 DC를 무엇으로 AC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역변환 장치 또는 인버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들은 전부 다 전력 변환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 전력 변환 기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 우리는 변압기 가량도 전력 변환 기기에 해당됩니다. 변압기 또한 교류의 전원을 다시 교류로 승합 또는 강압하는 이 변압기도 전력 변환 기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죠. 이 유도전동기는 전자 유도에 의해서 얻어진 전동기를 유도전동기라고 쓰는데요. 이 유도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달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도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로 전달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이루는 전동기라 해서 전력 변환 기기에 해당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4번은 에너지 변환 장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 52번 보시겠습니다. 농용 유도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법은 이렇게 물었네요. 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 N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속도 N은 동기속도 NUS에 1-S. 그래서 동기속도는 극수 P분의 120F 1-S. 유도전동기는 회전자의 형태에 따라서 권선형과 농형이 있는데 요 슬립을 변환시켜주는 것은 권선형에서 주로 많이 있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ES를 변화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차 여자 제어. 2차 여자 제어가 있고 2차 여자 제어 가장 광범위하고 원하는 제어. 또 2차 저항 제어. 또 뭐 종속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입니다. 농형인 경우는 요 주파수와 극수 변환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농형 유도전동기는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파수죠. 1차 공급전원의 주파수에서 1차 주파수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차는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주파수 공급전원의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저는 주파수 제어가 있고, 두 번째로 P, 극수의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극수의 P 변환하는 것을 극수 변환 제어가 있거든요. 변환 제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1차 주파수 제어 또는 극수 변환에 의한 제어법 두 종류로 가장 많이 쓰이고, 권선형에서는 2차 제어, 2차 저항 제어, 종속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실까요? 1번 극수 변환. 그러면 이것은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해당되겠네요. 1번은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다. 종속법, 2차 저항 제어, 2차 여자제어는 전부 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되겠죠? 이번 1번이 되었습니다. 5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격전압이 100V, 전격전류가 50A, 분권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단 전기자 저항이 0.25, 계류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그러면 분권발전기에 유기기전력 E 값은 어떻게 된다? 유기기전력 E는 단자전압 V에다가 무엇을 더해주면 전압강화 IA, RA를 더해주면 이것이 유기기전력 E가 되겠죠? 그럼 전격전압 V가 100V이고 전기전류가 50A. 계류전류를 무시하기 때문에 못과 I는 못과 같다. 전기전류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같은데요. 같은 값으로 쓸 수 있죠.
전격 전류나 정기자 전류는 같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 0.2옴이라고 했죠. 0.2옴. 전기자 반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브러시에 전압강이 있으면 전압강을 더해주면 되는데 다 무시한다고 했죠. 이거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10V가 되니까 110V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분권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110V가 되었다. 그래서 1번에 있죠. 54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변압기 회로에서 부하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 권수비 A는 그렇네요. 변압기 1차 공급전압 V가 10V가 되었으며 1차 측의 전압이 저항 1kΩ이네요. 그리고 권수비는 A가 되어졌죠. 2차 측 저항 R2가 부하장입니다. 100Ω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가 된다. 전력 P의 맥시멈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 최대 전력, 소비 전력의 조건은 언제나 어느 때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이 내부의 저항과 부하의 저항이 같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하의 저항과 내부 저항이 같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냥 같을 때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2차에 있는 이 부하 저항을 일체로 환산한 값이 또는 1차에 있는 이 저항을 일체로 환산한 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즉 R1과 무엇이? 2차를 1차로 환산할 때 A제곱 R2가 되거든요. 그럼 2차의 저항을 1차로 환산한 저항값, 이것이 같을 때 항상 무엇이 된다?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 소비 전력의 조건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권수비 A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권수비 A라는 것은 뭐로? 2차 측의 저항 R2분의 1차의 저항 R1을 나눠서 제곱이 되었으니까 제곱근을 취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차의 저항은 100Ω이 되었고 1차의 저항값 R1입니다. R1은 1kΩ입니다. 하나, 둘, 셋, kΩ. 1000Ω이 됐죠? 얼마 됩니까? 10이 됐네요. 10 제곱근이 되겠네요. 권수비가 루트 10이 될 때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가 됐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2번에 있네요. 답은. 55번 보시겠습니다. 변압기 백분율 저항 강화가 3%,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지진 역률 80%인 경우에 전압 변동률은 그렇네요.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원래 전압 변동률의 정의는 변압기에서 V2NO 분지 V20 V2NO가 일반적인 전압 변동률이거든요. 이것을 백분율 강화로 바꿔보면은 퍼센트 저항 강화의 역률을 코사인스 했다. 지진 역률일 때는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앞선 역률일 때는 마이너스, 지진 역률일 때는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주어진 값이 저항 강화는 3%이며 역률은 80%라고 했습니다. 0.8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는 4%이고 역률이 0.8이면은 사인 세타는 언제나 0.6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38이 2.4, 46은 2.4, 2.4 플러스 2.4니까 4.8%가 되겠네요.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4.8%가 되었다. 답은 3번에 있네요. 문제 56번 보시겠습니다. 정유자용 주파수 변환기의 회전자의 주파수의 부환의 교류를 가할 때 시계방향으로 회전 자개가 발생하였다. 정유자 위에 브러시 사이에 나타내는 주파수 FC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렇네요. 단 N은 회전자의 회전 속도, NUS는 회전 자개의 속도, S는 슬립이다. 일반적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 브러시 사이의 주파수 FC는 어떻게 되는가? FC는 동위속도 NUS 플러스 NO 곱하기 2분의 P가 되죠. 원래 일반적으로 동위속도 NUS는 어떻게 된다? 동위속도 NUS는 P분의 2F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F는 넘어오니까 NUS 플러스 NU의 P분의 2분의 P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전자가 정지시키면 어떻게 되냐? 회전자가 정지되면 이게 0 아닙니까? 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면은 1차 측의 전원 주파수와 같네. 1차 측의 주파수는요. 1차 측의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1차 측 공전의 주파수 F와는 무엇이 됐다? 동위속도 NOS의 2분의 P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는 뭐와 같다? 1차 공전의 주파수와 같다 해서 발음표현이 되죠? 이번 회전자를 반시계 방향으로 N와 NOS 같은 속도로 했다.
그럼 이게 반대방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되네요. 같은 속도이니까 0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0이 되네요. 그래서 두 번째 FC는 NOS 반시반으로 돌아서 NO가 했으니까 2분의 P가 되어서 얘가 같으니까 0이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세서의 주파수는 0이 되었다. 맞죠? 회전자계를 반시계 방향으로 NO 값이 NOS의 속도로 회전시키면은 FC는 SF1이 된다. 맞죠? 우선 이때 FC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S 곱하기 S분의 2분의 P가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P의 동기속도 NOS가 돼서 우선 S 곱하기 그러니까 1차 측 주파수가 된다는 얘기죠. 1차 주파수가 되거든요. 1차 측 주파수 S배가 됐더라. 그래서 발음편이 되네요. 그럼 4번을 보실까요? 회전자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NO 값이 NOS의 속도로 회전한다. 작다는 얘기죠. 그럴 때 주파수는 FC는 F1보다 작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주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FC는 NOS 플러스 NO의 2분의 P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전개시켜서 이렇게 되죠. 2분의 P 곱하기 NOS 플러스 2분의 P 곱하기 NO가 되었죠. 그럼 이게 바로 1차 측의 전원 주파수가 되거든요. 1차 측의 전원 주파수 F1 플러스 임의의 주파수 F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의 주파수 FC는 1차 측의 공급전원의 주파수보다 F헤르츠만큼 커야 됩니다. 즉 FC 값이 F1 값보다는 큰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작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FC가 F1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커야 되는데 작다 했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류자형 주파수 표현 장치에서 잘못 표현된 것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보시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3상 단락 곡선에서 단락 전류가 궤도 전류에 비례하여 거의 직선이 되는 이유로 가장 오르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여기를 궤도 전류 IF를 놓고 여기는 유기전력 2와 단락 전류 IS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럴 때 무브와 특성 곡선 2는 궤도 전류가 증가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비례 증가하다 하는 게 되면 포화되죠. 예, 무브와 포화 곡선, 무브와 포화 특성 곡선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궤도 전류와 유기전력 2의 관계 곡선.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단락 전류는 IS는 동기 임피던스로 일상의 유기전력이 나눠진 값이 되기 때문에 단락 전류는 원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 단락 전류 IS는 무엇이 된다? IS는 ZS분의 2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단락 전류 IS가 이게 2가 이렇게 곡선이 되는데 이때 2는 이게 직선이 되거든요. 직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단락 전류가 이렇게 직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동기발전기에서 단락이 생기면 이런 관계가 얻어집니다. 예, DC 제너레이터 해서 계좌원선에 ABS 저항 연결해줬고, 예, 계좌원선이 있고요. 계좌원선에 자석이 나오죠. 예. 동기발전기의 동기임피던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3상인데요. 3상에서 1상만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1상만 이렇게 단락이 됐다. 단락전류거든요. 원래 단락전류 IS는 어떻게 됩니까? 단락전류는 여기에 동기임피던스 ZS로 2를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단락전류 IS는 ZS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단락이 생기면은 여기에서 이 동기임피던스는 무엇이냐? 동기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S가 되죠? 그럼 이 값은 거의 무시해줄 정도로 작습니다. 이 리액턴스만의 해류거든요. 그럼 리액턴스만의 해류니까 이 전류는, 이 단락 전류는 뭐보다? 이 기전력 2보다 90도 뒤진 전류가 흐릅니다. 90도 뒤진 전류가 흐른다. 90도 뒤진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자속이 감자 작용에 의해서 자속이 쭉 감소합니다. 근데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적 포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적 포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자속의 포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단락주 IS는 어떻게 된다? 궤도전류 증가하면 이 궤도전류 증가하게 되면은 궤도전류에 비례해서
단락전이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선이 되죠. 이게 직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 된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90도 뒤진전류가 흘러 자속이 아주 작은 자속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기적으로 단락전류는 계류전류 IF에 비례한다. 이런 것입니다. 단락전류 IF는 IF 계류전류에 비례해서 그대로 직선으로 증가하더라.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1번 무바 상태이므로 무바 상태가 돼서 그런 건 아니죠. 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무바는 아니죠. 틀렸고 전기자 반작용으로 그렇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 90도 뒤진전류가 리액턴스만의 해류이기 때문에 90도 뒤진전류가 흘러서 감자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차속이 아주 작기 때문에 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하지 않기 때문에 단락전류는 계류전류에 비례해서 증가하더라.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인 감자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단락곡선이 직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8번 보시겠습니다. 1차 전압 V1, 2차 전압이 V2인 단권 변압기를 Y결선했을 때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의 B는 이렇게 물었네요. 단권 변압기는 군선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하는데요. 단권 변압기 한 대를 보면 이렇게 조져 있죠? 강압용이다. 그러면 이렇게 2차 단자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게 강압용이 되는 것입니다. 1차 측이라 V1, 2차 측의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죠? 2차 측이라 V2가 낮아집니다. 이게 강압용 단권 변압기입니다. 한 대를 사용해서 단권 변압기. 이때 우리는 부하 용량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용량이 작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부하 용량과 작용량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 또는 등가 용량 또는 단권 변압기 용량의 비를 얘기합니다. 작용량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부하 용량을 W로 쓰고 작용량을 P로 썼을 때 언제나 승합용과 강압용 바꿔주면 승합용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강압용이 되거든요. 승합용, 강압용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측의 전압을 VH, 하이측이라고 하죠. VH분의 VH-VL로. 이게 단권 변압기에서 모든 부하 용량과 작용량의 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권 변압기 세대를 무슨 결선에 있다? Y결선에 있다겠죠. Y결선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강압용이니까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주고 2차적에 던 녀석에 빼죠. 뺀 것이죠. 여기다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해주거든요. 자, 이럴 때 단권 변압기 이런 강압용 단권 변압기 세대를 Y견했을 때 무슨 용량과 부하 용량과 작용량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Y결선 하였을 때도 무엇은 같다? 단권 변압기 하나를 사용했을 때의 이 부하 용량과 작용량의 B나 세대를 Y결선 했을 때는 같은 값이 되더라. 이게 1대를 사용했을 때나 Y결선 하였을 때는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Y결선 하였을 때 B는 똑같다. 따라서 부하 용량과 작용량의 B는 VH분의 VH-VL, 즉 부하 용량과 작용량의 B는 무엇이 된다? VH 하이측이 1이 되죠? 높은 쪽 V1분의 V1-V2가 바로 부하 용량 대 작용량의 B를 나타내더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보기에서 보면은 2번에 있네요. V1분의 V1-V2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5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변압기 보호. 일반적으로 변압기 보호용 궤전기들은 비율처동 궤전기 가장 많이 쓰는 게 비율처동 궤전기입니다. 그 외에는 저는 과전류 궤전기 또는 온도 궤전기 이런 것들이 변압기 보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보실까요? 보기를. 1번 온도 궤전기. 그렇죠? 온도가 어느 값 이상했을 때 동작하는 온도 궤전기가 변압기 보호용으로 씁니다.
과전류 계전기, 어떤 부하가 과부하가 됐을 때 동작되는 과전류 계전기가 있고, 비율 차동 계전기. 내부에서 어떤 고장이 발생됐을 때 1, 2차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되는 비율 차동 계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압기 보용입니다. 이 임피던스 계전기는 일명 전압의 전류에 대한 비에 의해서 동작되는 계전기를 우리는 임피던스 계전기라고 쓰거든요. I와 V의 B에 의해서 어느 값 이하가 되면, 어느 값 이하 되면 동작되는 계전기로서 임피던스 계전기 일명 무슨 계전기라고 쓴다? 이것을 거리 계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리 계전기. 그래서 임피던스 계전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송전 선로 있죠? 선로의 어떤 저항값의 임피던스의 크기에 의해서 동작되는 계전기라 해서 송전 선로 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임피던스 계전기, 거리 계전기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계전기는 변압기 보용과는 관계가 없다. 답은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60번 2를 전압, R를 1차로 환산한 저항, X를 1차로 환산한 리액턴스라고 할 때 유도전동기의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을 나타내는 것은 물었네요. 유도전동기의 등가해로 그리면 유도전동기의 등가해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변압기가 똑같이 여기에 여자 어드미턴스가 있고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죠. 권선의 저항 R와 리액턴스 X. 1차 공전압 V로 쓰죠. 자, 이럴 때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여자 전류 I0, I0는 II 철선 전류와 I5 좌우 전류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이렇게 연결하죠. 부하의 크기가 변화되는 가변 저항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이때 부하 전류 I1 프라임이 되죠. 합해서 1차 입력 전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유도전동기의 등가율입니다. 그럼 이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단적으로 딱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하일랜드 원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일랜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 우선 뭘 한다? 이쪽으로 무부하 시험을 해야 되고, 무부하 시험에서 여기 I0를 구할 수 있습니다. II와 해서 여자 어드미턴스를 구하고, 두 번째로 구속 시험을 합니다. 우리 변압기에서 단락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전자를 구속했다. 구속 시험 일명 변압기에서는 단락 시험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 1, 2차 콘선의 저항을 측정해야 됩니다. 콘선의 저항 측정. 이렇게 시험을 해서 이런 것을 산출하게 되면은 이 전동기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선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하일랜드 원선도라고 쓰거든요. 원선도를 그려보면은 여기다 전압을 기준 벡터를 잡습니다. 전압을 기준 벡터 V1을 기준 벡터를 잡고 여기 무부하 시험에서 II와 I5를 구했죠. I5는 이렇게 전압보다 90도 뒤진 I5를 얻고 그 다음에 II는 이렇게 철선전류 II가 됩니다. 합해지면 이게 무부하 전류가 되죠. 일명 열애전류라고 쓰는 것이죠. I0가 되었고 I0에서 우리는 이 저항값을, 이 합성 저항이 제로일 때, 저항이 제로일 때 리액턴스만 해야죠. 리액턴스만 해로는 전류가 몇 도 뒤집니까? 전압보다도 90도 뒤지겠죠? 그래서 이때 저항이 제로일 때 그때 흐르는 전류가 이때 90도 뒤진 전류를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값을 서서히 증가시켜주면은 이 전류값이 변화되거든요. 이 전류값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한다? 이런 반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저항 R 값이 0일 때 이 전류가 되거든요. R 값이 0일 때 전체 저항입니다. 이 저항과 이 저항 전체 합성 저항이 0일 때 이때 전류가 되죠. 그럼 이게 바로 하일랜드 원선도에게 지름 직경이 되거든요. 그럼 직경 D는 무엇이 된다? 원래 직경 전류라는 것은 R 플러스 J 리액턴스 분의 무슨 썼을까요? 2였거든요. 근데 이 값이 0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전류 I 값인데 I 값이 이해가 되는데 그 직경이 무엇이 된다? 이 값이거든요. 이 값인데 뭐가 0일 때? 이게 0일 때입니다. 따라서 직경 D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리액턴스의 반비례하고 공구전압 이에는 비례하는 이런 원선도를 우리는 하일랜드 원선도라. 이래서 어떤 단락 시험을 했을 때 단락조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IS 프라임이 되고 전격부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전격조류가 하는 것이죠. I1 프라임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I0와 I1 프라임 연결해준 것.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I1 값이죠. 이렇게 원선도로 그리게 되면은 뭘 구할 수 있다? 이게 전류이고 이게 전압이니까 역률도 구할 수 있고, 역률 세타도 구할 수 있고, 역률. 여기서 수직선을 내려갔을 때, 요게 요 값이 철손 PI가 되고, R1, R2에 의해서 K값 선정해서 이것은 R1에 비례하는 값이며, 이것은 R2에 비례하는 값으로서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1차 동선 P1C가 되고, 2차 동선 P2C가 되며, 여기가 P0에서 기계적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갖고 우리는 이 하일랜드 원선도라고 쓰는데 슬립도 구할 수 있고 모든 이 전동기의 특성을 다 산출할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이 된다? 원선도라. 이 반원과 직선으로 나타내는 그림 원선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원선도의 그림을 그리면 반원이 나오는데 반원의 직경은 무엇에 비례한다? 반원의 직경 D는 리액턴스에 반비례하고 공급전압에 비례한다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4번에 있죠? 네, 4번이 아니에요. 3번에 있네요. 이건 저항이 되니까 3번 리액턴스 A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60번까지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